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하면서 부자 되는 희망복덕방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집을 구할 때 피땀 흘려 모은 내 종잣돈을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등기부 등본입니다. 사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사분이 설명해주는 등기부 등본만 봤지 어떻게 발급하는지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잘못 보면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는 게 등기부 등본인데 읽는 법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오늘은 등기부 등본 보는 법과 무엇을 꼭 확인해야 하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이 필요하듯이 건물과 토지도 마찬가지로 신분증과 같은 것이 필요한데요. 건물이나 토지의 소재지, 면적, 소유자, 대출 현황 등의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모두 기록해둔 공적인 서류가 바로 등기부 등본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을 보면 해당 집이 언제 지어졌는지, 언제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집을 담보로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와 같은 정보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기부 등본은 언제 확인해야 할까요? 보통 계약 체결 전에 중개사분이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는 게 처음이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좀 번거롭더라도 내가 직접 등기부 등본을 챙겨서 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계약금을 넣기 전, 두 번째는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을 넣기 전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에 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전세권 설정 등기 이후에 이렇게 최소한 4번 정도는 직접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등기부 등본의 구성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등기부 등본은 네이버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한 뒤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 누구나 1,000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으니까 부동산 계약을 하시려면 꼭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동산 계약 시에 등기부 등본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복잡한 내용을 요약해 놓은 요약본이 있습니다. 먼저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의 경우 및 몇 층부터 몇 층까지 어떤 소재로 되어 있는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표제부에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은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건물의 주소지가 등기부 등본 표제부에 적혀있는 주소와 동일한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당연히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4층 건물의 꼭대기층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3층 건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4층 건물은 불법 건축물로 지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지번이나 동, 호수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소지와 층수, 호수까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기원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전 소유자에 대한 내용도 모두 기록은 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지 않은 소유권자가 현재 소유권자입니다. 그렇다면 갑구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부동산 계약을 하러 갔을 때 만나게 되는 집주인이 등기부 등본상 마지막 소유자와 동일 인물인지 주민등록증을 보고 체크하셔야 하고요. 내가 계약금을 입금하려는 계좌가 현재 집 소유주의 계좌가 맞는지까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혹시 부동산으로 입금하세요 이렇다고 그리로 입금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갑구에서 또 하나 봐야 할 것은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같은 말이 적혀 있다면 해당 집의 소유권과 관련해서 법적 다툼이 있다는 뜻이라 문제가 있는 집이고요. 그런 건물은 조심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압류나 가압류가 적혀 있다면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하고 있거나 세금을 체납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등기사항이 해결된 뒤에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가등기는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미리 등기해 놓는 것으로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집은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같은 내용이 표시됩니다. 그 중에 가장 흔하게 보게 되는 게 바로 근저당권인데요. 이 집을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기록해 둔 겁니다. 매매 거래의 경우에는 잔금을 치르면서 소유권이 이전되니까 상관은 크게 없지만 임차인이라면 등기부 등본의 근저당권을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은 통상 채무액, 다시 말하면 빌린 돈의 120% 정도로 설정을 합니다. 1억 정도 은행 대출을 했다면 등기부 등본 을구에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만 원 정도로 기재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여부를 중개사에게 꼼꼼히 물어본 후에 계약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액이 부동산 가액의 70%를 넘어간다면 전세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나 더 꼭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을구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면 절대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이전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집주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 비슷하게 신청한 것인데요. 집주인이 바뀌었으면 몰라도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기재되어 있거나 삭선으로 없어진 임대인은 마찬가지로 내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는 집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등기부 등본 보는 법과 표제부, 갑구, 을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알려드린 대로 잘 숙지를 하셨다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수시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기록사항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는 거라 어제 뽑은 거에는 없었는데 오늘 뽑은 거에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을 수도 있어요. 하루 사이에도 권리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직전에 뽑아서 왼쪽 하단의 열람 날짜와 시간까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중도금, 잔금 지급일, 전세권 설정 등기 이후에도 그때마다 매번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권리나 소유권 변동이 생긴 건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등기부 등본 하단 가운데 보시면 페이지 수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1/5라고 되어 있다면 5페이지 중에 1페이지라는 뜻입니다. 불리한 내용이 적혀 있는 페이지를 빼고 보여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페이지 수도 다 하나씩 다 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공인중개사도 못 믿는 세상이니 오늘 영상 찬찬히 보시면서 등기부 보는 법을 숙지하셔서 안전한 부동산 거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희망복덕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